같은 생각이 드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그래도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리 오랜만에 불곰이 나왔습니다. 자, 2과는 큰 제목이 발음은 정확히, 글은 바르게죠? 그래서 전체 학습 내용을 보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소단원 2에 가서는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를 활용해서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이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단원 1 소단원은 발음을 이제 자음과 모음의 발음, 그리고 받침의 발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받침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 뭐 겹받침 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정확한 발음에 대해서 실제로 발음도 해보고 또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투리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쓰고 되게 서울말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서울말이 우리 표준 발음법의 그 근간이 되는데, 표준 발음법이라는 것은 우리말을 발음할 때 표준을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표준이 왜 필요할까요? 같은 단어라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또 지방에서는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그 발음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여우 같은 동물을 서울에서는 여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지방에서는 여시 혹은 여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전혀 부엌 같은 경우는 정구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그 표기와 발음이 있기 때문에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데,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래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저기 제주도 같이 서울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곳에 가면 어떤 사투리들은 또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사투리가 절대 나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표준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 방송 이런 데서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표준어 그리고 표준 발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표준어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이 되겠죠? 그럼 표준어가 뭐냐? 표준어란, 자, 표준어의 정의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입니다. 자, 표준어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가 쓰느냐? 교양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쓰는, 그런데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교양 있는 사람들이면 안 되겠죠? 조선시대 선비들, 교양이 있었겠지만 지금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서울말,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준어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방언, 사투리, 이것은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서울말은 서울말도 여러 사투리 중에 하나인데 서울말이 이제 중심지의 말이기 때문에 서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고요. 이 사투리의 그 가치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통해서 우리가 국어학적인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교양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속어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정했다. 자, 이게 표준어의 원칙이고요. 표준어의 발음을 표준 발음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판에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예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무작위로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뽑아왔는데 이 호경 떡볶이인가 어디 있는 뭐 떡볶이집 같아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맞춰보세요. 떡볶이 소리 나는 대로 쓴 것 같은데 자, 바른 맞춤법은 떡볶이가 아니고 떡볶이입니다. 쌍기역이 뒤로 가서 떡볶이 이렇게 되죠. 쌍비읍이 아니고 그냥 비읍의 받침이 쌍기역입니다. 머리 깎는 사람들, 이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머리 깎는 사람들. 언뜻 보면 틀린 곳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깎는이 틀렸습니다. 깎는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복기처럼 쌍기역 받침이 옵니다. 머리 깎는.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틀렸을까요? 공짜폰, 즉시개통, 요금제 자유, 면제. 우리 흔히 이런 그 간판들 많이 보죠? 자, 여기서는 공짜폰이 아니고 공짜폰입니다. 비일 공짜,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보면 간판에서도 이렇게 틀린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단어 본문 활동 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 교과서 들어가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대단원을 펼치면 우리 교과서 54쪽입니다. 도입 애니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세찬아, 오늘 먼저 갈게. 내일 보자. 갈게? 잘못 쓴 걸 고쳐 쓰라고 알려줘야지. 어머, 갈게라고 쓰고 갈게로 읽어야 하는구나. 고마워.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이 중요해. 자, 잘 보셨나요? 자, 이 도입 애니메이션에서 친구가 이제 오늘 먼저 갈게, 내일 보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갈게 라고 이제 잘못 보냈다고 이 친구가 이걸 고쳐주고 있죠. 갈게 발음 표기는 뭐죠? 우리가 보통 갈게 라고 발음을 하지만 표기법은 갈게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고쳐쓰기의 원리. 고쳐쓰기에도 어떤 그 문장을 고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글을 고쳐 써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과 표기. 자, 교과서 56쪽입니다. 자, 생각 열기.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보고 단어의 발음과 표기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어떤 상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 상황에서 우리말은 이제 의외로 조금 어려운 표기법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 단어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56쪽에 나와 있는 이 만화에서 보면 솥을 팔고 있어요. 음식을 하는 솥. 그런데 이것을 받침을 소에다가 디귿을 해놨죠. 그랬더니 이건 솥으로 써야지 그랬더니 이번엔 이 아저씨가 솥으로라는 말을 듣고 소에다가 시옷을 썼습니다. 자, 그냥
들리는 대로 쓴 거죠. 이 상황에서 발음은 소트로, 이건 소트로 써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기는 소에다가 티읕이 돼야 되겠죠. 우리말이라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발음이 어렵거나 표기가 헷갈리는 단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발음과 표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자, 영상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영지야 하고 이제 이 만화에서 학생이 다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지야, 선생님 어디 가셨어? 응, 민호야. 선생님, 대구로 가셨어. 뭐? 대구엔 왜? 댁으로 가셨다고. 선생님 댁. 내가 아까는 대구로 오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도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죠. 선생님 어디로 가셨니? 그랬더니 대구로 가셨어. 이렇게 하고 이 영지라는 아이가 발음을 똑똑하게 안 했어요. 분명하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선생님이 대구에 가셨다. 지방 도시 대구에 가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댁, 집의 높임말이죠. 댁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묘한 발음 차이로 전혀 다른 의사소통이 돼버렸죠. 자, 여기 보면 민호가 영지의 말을 듣고 놀란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대구라는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발음에 의한 오해죠. 이렇게 우리가 작은 발음 차이가 오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발음에 의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 그 유머나 개그도 있죠. 선생님이 어느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실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주번 빨리 주번 이리 나와. 그리고 이제 그 애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야단 맞다가 저는 9번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주번과 9번 뭐 이게 이제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데 웃자고 하는 얘기죠. 자신의 발음이 그래서 정확한지 명확하고 똑똑하게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것도 우리 국어 공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57쪽 아래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역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같은 말을 서로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여 이 때문에 의사소통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말을 발음할 때 표준을 정한 것이
표준 발음법입니다. 표준 발음법을 통해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주 틀리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우리 활동 2번 역시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자음과 모음, 그래서 이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중모음 중에 우리가 발음이 혼동되는 예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자음 애니메이션 보겠습니다. 이 책은 뭐야? 지난번에 응모에서 공짜로 받은 소설책이야. 너도 같이 했잖아. 아, 그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평생 기억될 것 같아. 너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공짜로 받고 말이야. 내가 좀 운이 좋지. 자, 58쪽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공짜와 공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놓은 거죠. 공짜와 공짜 중에 우리가 흔히
아까도 나왔었지만 공짜폰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공짜가 아니라 공짜다라는 거. 또 기억될 것 같아. 기억, memory 할 때 기억이죠. 기억될 것 같아 할 때 우리가 기역으로 잘 발음을 하기가 쉬운데 기억이 맞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예와 의의 이중모음 발음에 대한 거예요. 자, 발음할 때 길게 소리 나는 표시는 여기 이게 점점 표시를 이제 해줘야 된다 하면서 여기 발음에 관한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요. 자, 예의 발음에 유의하여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자. 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은 아까 설명에서 나왔죠.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라든지 예라든지 야, 여 같은 것들. 아 하는 것은 아, 어, 오, 우 이렇게 이런 모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로 끝나요. 어는 어로 끝나요. 오는 오 이렇게 입모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모음은 야, 여, 이야, 이여 이 말이 이제 빨리 발음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야, 야 하다 보면 야로 시작했지만 아로 끝나죠. 여 같은 경우는 여로 시작했지만 한참 하다 보면 어로 끝나죠.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예 발음이죠. 시계. 그래서 시계 해도 되고 시계 해도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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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둘 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헨리 해성 할 때 해성 있죠. 떠돌이별. 해성은 혜성 혹은 해성 다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해성, 해성. 이건 긴 발음 표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해성, 해성.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인사를 잘하는 예절 바른 사람 할 때 예절은 어떻게 소리 나나요? 예절입니다. 애절, 여기처럼 애절 안 됩니다. 이것은 해성처럼 예 발음에 구체적인 히읗, 기역처럼 소리값을 가진 자음이 올 때는 해도 되고 에도 됩니다. 그러나 소리값이 있는 자음이 아니라 음절 첫 소리에 첫 음절에 예 자체만 올 때는 그냥 예절 안 됩니다. 그냥 예절 이렇게 소리 납니다. 요 차이 알아두세요. 해성 되지만 예절은 예절 하나만 된다. 이거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그냥 알 거예요. 애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자음과 모음 중에 예와 의의 발음. 자, 의사. 코로나19로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발음할까요? 의 발음은 의사, 의사 이렇게 발음하죠. 자, 의가 이번엔 뒤에 올 때는 두 가지로 발음이 가능합니다. 토의, 토이. 우리 토의 해보자 해도 되고 토의 해보자 둘 다 됩니다. 자, 이것은 차이가 뭐냐면 이 이중모음이 그 단어의 첫 음절에 왔을 때는 의 그 소리값이 그대로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첫 음절이 아니라 첫 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왔죠. 그래서 토의, 토이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 자, 무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옷감에 무늬가 화려한 무늬가 있다 할 때는 이럴 때 의 발음은 무늬로 납니다. 무늬 이렇게 내기 힘들죠. 그냥 이처럼 무늬 이렇게 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사, 토의, 토이, 무늬. 자, 기억해 두세요. 의사, 토의, 토이, 무늬. 자, 이렇게 됩니다. 3번.
이번엔 예와 의가 어떠한 소리로 발음되는지 정리해 봅시다. 아까 그 위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예와 리에에서 예절 같은 경우는 그냥 예 그대로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와 리에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의 혜성, 여기는 두 번째 음절에 왔고 혜성, 여기는 첫 번째 음절에 왔는데 소리값이 있는 히읗과 함께 썼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와 에 두 개 다 가능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의로 쓰여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 의사 이럴 때는 의 그대로 제값대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의로 쓰였으나 단어의 첫 글자로 나오지 않은 두 번째 글자죠. 토의 이럴 때는 의도 되고 이도 된다는 거. 그래서 토의, 토이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 같은 경우 의의 자음 첫소리, 여기서 니은을 말하는 거죠. 무니의 니은, 자음을 첫소리. 그래서 무니 같은 경우는 이로 발음이 가능합니다. 무니 어렵습니다. 그냥 무니가 예쁘다 할 때 무니 이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조사 의에 쓰인 경우 나의, 자 이럴 때는 나의도 되고 특이하게 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 해도 되고 나의 집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알아두십시다. 의가 조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의로도 발음되고 애로도 발음이 가능하다. 자, 특이한 경우였죠. 조사 의로 쓰인 경우 별표를 해둡시다. 4번 자주 틀리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 자, 예와 의의 발음 받침을 알아봅시다. 발음을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발음의 단어들끼리 모여 있네요. 계몽주의, 자, 근데 여기 예 발음도 나오고 의 발음이 굉장히 의가 4개나 쓰였죠. 자, 어떻게 발음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몽주의. 자, 여기는 소리값이 있는 기역 자음과 같이 예가 쓰였죠. 그래서 기에도 되고 개도 됩니다. 아까 해성과 마찬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계몽도 되고 기에몽도 됩니다. 계몽주의. 자, 계몽주의. 의는 여기서 주의. 아까 토의와 같은 경우였죠. 그래서 토의 해도 되고 토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도 되고 주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의는 받침의죠. 받침의는 역시 두 가지 소리로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 그대로 내도 되고 특이하다고 했죠. 애로도 된다. 그러면 계몽주의의 의의, 계몽주의의 로도 되고 계몽주의의 해도 됩니다. 자, 계몽주의의, 계몽주의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몽주의, 계몽주의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의미를 뜻하는 의의. 자, 이럴 때는 의 그대로 납니다. 첫 음절에 온 의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의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토의 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의 의의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그러나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잘 알아두면 어떻게 발음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